현재 세계는 기후 이상으로 인하여 급작스러운 날씨 변화의 한가운데에 있는데요. 최근 화제를 몰고 왔던 LA 산불 역시 기후 이상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해당 대규모 산불은 강풍과 극심한 건조 현상을 원인으로 들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들은 해수면 온도 상승과 북극 해빙 감소 영향으로 인한 겨울철 대기의 흐름이 대규모로 증폭되어 나타난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해당 연구는 광주과학기술원의 환경 및 에너지공학부 교수 연구팀이 미국과의 공동연구를 통하여 극한으로 치달은 기상현상의 원인을 규명한 것이었는데요. 뉴욕 일부 지역에서 비상사태가 선포되며 재난사태 발령까지 되었던 폭설 역시 해당 원인에 의한 이상기후 현상이라는 결론이 나오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기후 이상으로 인한 변화가 전 세계를 강타한 것인데요. 그리고 이런 극심한 폭설 현상은 최근 일본에서 발생하여 인명피해를 낳기도 했습니다. 최강 한파라고 불리는 추위와 함께 나타난 폭설은 평년 2배가 넘는 기록적인 결과를 냈는데요. 일본에서는 이틀 동안 최대 2.9m에 달하는 눈이 내린 지역이 있었으며 심지어는 4명의 사망자와 90명의 부상자를 배출해냈습니다. 이 외에도 수십 그루의 나무가 부러지기도 하고 중요문화재로 등재되어 있는 히로사키 성의 일부가 파손되는 일조차 발생했습니다. 일본보다 더 극심한 피해를 입은 나라도 존재했는데요. 바로 대만입니다. 대만은 아열대 기후를 가지고 있던 나라로 기온이 높고 습해서 난방시설조차 적용되어 있지 않은 나라인데요. 그런 대만에서 1월 1일 이후 급격하게 온도가 내려가며 심혈관 응급 상황이 일어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영상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경험이 처음 벌어진 일이다 보니 갑자기 낮아진 기온으로 인하여 거의 500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만에서는 이른 시간에 활동하는 것에 주의를 주며 저온특보까지 발령했었는데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런 갑작스러운 폭설과 한파에 맞설 수 있는 난방 기능이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다른 나라에 비하여 한파와 폭설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일본의 경우 코타츠라는 난방 도구가 있긴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 이불 덮은 탁자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난방 반경이 좁아 코타츠를 벗어나면 바로 추위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온돌이라는 난방시설을 과거부터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기에 많은 발전을 이룬 상황인데요. 최근에는 온돌 판넬이라는 것이 등장하여 쉽게 온돌을 깔 수 있는 형태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한국에서는 온돌이 없는 곳을 발견하는 것이 신기할 정도인데요. 그에 반하여 많은 사상자를 낸 대만은 난방시설 자체가 없어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갑작스런 이상기온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그리고 이런 급변하는 날씨로 인하여 많은 나라들이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급변하는 날씨로 인하여 참변을 당할 뻔했으나 한국인의 도움으로 무사할 수 있었다는 글들이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그중 크로아티아인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의 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살아가면서 한국인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갑작스런 폭설로 인하여 생각 자체를 바꾸는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한국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될 듯하여 작성해봅니다. 사실 저는 동양 국가에 대한 편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최근에는 편견을 지닌 사람이 별로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편견을 숨기고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면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보이니 말이죠. 대놓고 이야기하자면 저희 부모님 또한 동양인에 대한 편견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었습니다. 동양인들은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유럽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등하다 여기셨죠. 아무래도 어린 시절부터 이런 환경이었다 보니 저 또한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했던 듯합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왔던 저에게 어느 순간부터 생각하지도 못했던 광경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한국이라는 나라가 알려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였는데 드라마부터 영화, 음악까지 전 세계가 열광하는 콘텐츠가 되어 있더군요. 심지어는 세계적인 상을 받으며 더 많은 나라에 알려지는 것을 보면서 대규모로 뭔가 변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동양인들이 유럽권까지 영향력을 끼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제 오산이었습니다. 몇 달 전에 아파트라는 곡이 유럽에서까지 큰 인기를 끌며 술게임조차 유행이 되었는데요. 솔직히 저도 해당 음악을 듣고 몇 번 흥얼거린 적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영향력을 갑자기 끼치는 것을 보아 한국인들의 개개인이 이런 능력이 뛰어난 것이 아닌 정부가 다른 힘있는 나라들에게 로비를 했던 것이라 생각했죠. 자신들도 힘있는 부류에 들어가고 싶어서 그런 것이라 생각했으나 이내 제 생각을 완벽하게 박살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참고로 제 아버지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산악지대의 관광객들을 데려다주는 운전기사십니다. 그냥 택시 기사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듯한데요. 다만 산악지역을 주로 다닌다는 특징을 지니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는 항상 날씨를 보는 습관이 있으셨기에 오랫동안 이 일을 하면서 한 번도 조난을 당하신 적이 없었죠.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에 대한 믿음이 너무 강하셨다는 것이죠. 그날도 당연히 눈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산악지역으로 손님을 태우고 이동하셨다고 합니다. 예보에서도 딱히 폭설이 올 것이라는 이야기가 없었으니까요. 만약 온다고 해도 심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방심이 가장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알리듯이 폭설이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슨 우기였는지 되돌아온다거나 하지 않으시고 손님을 태운 채 계속 목적지로 향했다고 하시더군요. 지금 생각하면 뭔가에 홀린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제 생각에는 손님으로 태운 두 남성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아버지는 그 손님들을 빨리 목적지에 보내버리고 싶었으리라 보여지는데요. 바로 그 두 사람이 동양인이었기 때문이죠. 아버지는 동양인을 정말 극도로 싫어하셨거든요. 항상 손님을 확인하고 태우시고는 했는데 당시에는 확인을 미처 못하셨던 듯합니다. 그 상태로 정신없이 달리던 차는 중간에 눈으로 인하여 미끄러져 더 이상 앞으로 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요. 그제야 정신을 차리신 아버지는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이미 눈으로 인하여 길은 제대로 보이지 않았으며 자칫 잘못하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으신 거죠. 아버지는 최대한 평평한 곳에 차를 세우고 조난 신고를 하시려고 했으나 전파가 잡히지 않아 결국 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당시 저는 눈이 많이 내리기에 아버지가 산악지역에 가셨으리라 예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천천히 집으로 돌아오고 계실 거라고 여긴 것이죠.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아버지는 크게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때 해당 동양인들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으나 자동차에서 눈이 그칠 때까지 기다려보자고 했다더군요. 하지만 해당 폭설은 갈수록 쌓이기만 하고 멈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자동차 내부에서 히터를 켠 상태로 추위를 막았으나 점차 연료가 부족해지는 것을 확인하고는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하여 끌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이대로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닐까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날이 저물었으며 결국 차에서 밤을 샐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기 때문이었죠. 이대로 발견되지 못하는 상황이 올까 불안해진 아버지를 오히려 손님들이 긴장을 풀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가방에서 하나씩 뭔가 꺼내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핫팩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속으로 자신은 주지 않을 것이라 여겼지만 정작 그들은 아버지에게도 다량의 핫팩을 건넸으며 온기를 위해서 자동차 뒷좌석에 함께 있자고 제안했다더군요. 동양인들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던 아버지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자신의 것을 서슴없이 나눠주는 그들의 모습에 처음으로 마음을 열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새로운 모습은 더 있었다고 합니다. 눈이 너무 많이 와 천장이 무너지는 게 아닐까 싶은 순간마다 아버지를 둔 채로 두 손님들이 나가서 치웠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군대에서 많이 해봤다라고 표현하며 아버지를 자동차에서 편히 쉬게 했다고 합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차분하게 대처하는 그들을 보고는 아버지는 미안한 마음과 함께 자책감만이 들으셨다더군요. 그들에게 미안하다고 이야기하자 오히려 괜찮다고 하며 아침이면 구조될 수 있을 거라고 아버지를 챙겼다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식량도 아버지에게 나눠줬다고 하는데요. 가방에서 특이하게 생긴 것을 꺼내 아버지께 건넸다고 합니다. 뭔지 몰랐던 아버지가 어리둥절해하자 시범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나중에서야 전투 식량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특정한 행동을 하면 발열제를 통하여 해당 식량이 되어지는 원리인 듯 싶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따스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몰라서 사뒀던 것이 이렇게 필요할 줄 몰랐다며 청년들이 해맑게 웃는 것을 보며 안도감이 들었다더군요. 식사를 하며 그들과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된 아버지는 그들이 갓 제대한 군인이자 한국인이란 사실을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들의 혹한기 훈련을 듣고 난 후에야 그들이 이렇게 침착할 수 있는 이유를 알게 되기도 했다죠. 그들은 그 상황 속에서도 구조자들이 올 수 있으니 돌아가면서 보초를 서는 것도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그 청년들에게 깊은 인상을 받으셨고 한국인에 대한 생각이 완벽히 바뀌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정오쯤 구조가 되셨습니다. 저희는 신고를 했으나 정확한 위치를 알지 못하여 발만 동동 굴렀는데 알고 보니 두 청년이 게스트하우스에서 친해진 친구들에게 목적지를 이야기한 덕분에 그 길목에 있던 제 아버지의 차를 발견하여 무사히 구조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솔직히 처음에 두 청년들을 봤을 때는 적대시했지만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은 후에야 그들에게 감사 인사를 제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동양인들에 대한 생각도 달라지게 되었죠. 저는 항상 동양인들이 서양인들에 비하여 뒤떨어지는 존재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들 덕분에 아버지가 지금도 제 곁에 계실 수 있게 된 것이니까요. 한국인 개개인들의 역량으로 지금의 한국을 만들었다는 생각 또한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해당 청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네요. 해당 글은 이렇게 마무리되었는데요. 댓글에는 한국인들의 이타심에 공감하는 내용이 다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한국 남성들의 차분한 대처에도 깊은 인상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존재했는데요. LA 산불에서도 한국인 특유의 이타심이 많은 나라에게 감동을 전파하는 것으로 보아 한동안 많은 나라의 한국인 아리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